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첫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화면을 가득 채운 궁궐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습합니다. 그 서늘한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있는 소년 단종. 숙부 수양대군의 거친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올 때마다 단종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글을 보며 때로 안타까워하고 때로 답답해합니다. 왕인데 왜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했을까?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상황에서 단종이 보여준 고요함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생존 비명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부동 반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하지만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절망적인 위협에 직면하면 뇌는 마지막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얼어붙는 것이죠. 포식자 앞에선 작은 초식동물이 죽은 듯이 멈춰서는 것과 같습니다. 단종에게 숙부 수양대군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포식자였고 궁궐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때 단종의 뇌 속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리며 온몸의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의 전원을 강제로 내려서라도 당장 닥칠 칼날 앞에서 숨을 죽여 생명을 연장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영화 속 단종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압도당한 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그저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것,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소년왕 단종은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뇌 전체가 거대한 공포에 납치당해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의 영혼은 그 차가운 궁궐 바닥에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죠. 왕좌라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심연 속에 고립되어 있었던 소년. 그가 보여준 침묵은 사실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뇌의 가장 고통스러운 외침이었습니다. 영화 속 단종을 지켜보며 우리는 종종 가슴을 칩니다. 충직한 신하들이 유배를 가고 죽임을 당할 때 왕은 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쳤을까요? 숙부의 전횡을 막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단종의 일상은 잔인할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그가 내뱉는 명령은 문 밖을 넘지 못하고 그가 내미는 손은 허공에서 꺾입니다. 심리학은 이 지독한 무력감의 정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1967년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들을 나누어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핵심은 통제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레버를 누르면 스스로 충격을 멈출 수 있었지만 두 번째 그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충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통의 끝은 오직 타인의 손에만 달려 있었죠. 이후 낮은 칸막이만 넘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자로 개들을 옮겼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멈춰본 개들은 즉시 칸막이를 넘어 탈출했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개들은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탈출구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낑낑거리며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뇌가 이미 무슨 짓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을 뼛속까지 학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종에게 궁궐은 바로 그런 실험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실권은 이미 숙부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결정하려 할 때마다 숙부의 서슬퍼런 반대에 부딪혔고 그를 돕던 충신들은 하나둘 피를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단종이 내린 레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실패가 반복되자 소년왕의 뇌는 세 번째 그룹의 개들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신체는 멀쩡해도 정신의 근육이 완전히 녹아내려 정작 기회가 찾아와도 손을 뻗을 의지조차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비극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주지만 단종처럼 24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이 코르티솔이 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머릿속이 뿌해지고 복잡한 정치적 수싸움을 할 에너지는 바닥나 버립니다. 영화 속에서 단종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숙부의 요구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뇌가 완전히 절여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이죠. 화려한 궁궐의 담벼락은 단종에게 성벽이 아니라 창살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무거운 침묵은 수천 번의 좌절 끝에 뇌가 스스로를 포기하며 내린 항복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단종이 겪은 공포와 무기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칼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전쟁은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단종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초점을 잃고 텅 비어버리는 그 찰나. 심리학은 이를 한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정체성 소멸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두 바퀴는 평소에 딱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죠. 하지만 단종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지존이다 라는 생각과 나는 숙부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비참한 행동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 어긋남은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 지독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뇌는 아주 기묘하고도 슬픈 선택을 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 차라리 내 생각을 현실에 맞춰 바꿔버리는 것이죠.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나는 그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일 뿐이야. 그렇게 단종의 뇌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터져버릴 것 같은 뇌의 과부하를 강제로 봉합해버렸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지루한 일을 시킨 뒤 다음 사람에게 재미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대가로 한 그룹엔 $20, 다른 그룹엔 고작 $1를 주었죠. 놀랍게도 나중에 정말 재미있었다고 대답한 쪽은 $1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를 받은 사람은 돈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핑계가 있었지만 $1를 받은 사람은 그럴듯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가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재밌었어 라고요. 단종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굴욕을 정당화할 그 어떤 권력도 힘도 없기에 그는 스스로 나는 나약한 아이일 뿐이라는 거짓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뇌가 살기 위해 마음의 뼈대를 스스로 꺾어버린 셈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지부조화는 결국 정체성 잠식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선의 모래성을 조금씩 갉아먹듯 나라는 존재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만 나중에는 아예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 단종이 왕위를 내어주고 영월로 향할 때 그 공허한 순응은 사실 그의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슬픈 신호였습니다. 왕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안의 소녀는 이미 심리적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들여다본 단종의 마음, 그 깊은 심연의 기록인 시리즈 1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차가운 영월의 유배지까지 소년 왕이 걸었던 그 외로운 길은 단순히 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마주하는 마음의 유배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우리 뇌가 선택하는 부동 반응과 반복된 좌절이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며 버텨야 했던 인지부조화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단종의 무기력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끝은 아닙니다. 모든 이가 권력의 칼날 앞에 숨을 죽이고 왕을 버리고 떠날 때 그 무너진 자아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디찬 강물 속에 던져진 왕의 시신을 거두며 인간의 도리를 증명했던 사람, 엄흥도. 이어지는 시리즈 2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을 선택한 그의 심리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위대한 용기의 원천을 찾아보려 합니다. 저희 너와 나의 심리학은 이처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총 3개의 시리즈로 구성하여 단종의 비극과 엄흥도의 용기,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의 치유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린 왕을 다독이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만의 심리 공동체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너와 나의 심리학이 함께 걷겠습니다. 시리즈 2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